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정말 많은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어제 마지막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어제 마지막 영상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참 뜻깊은 이야기들 한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아마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만큼 임영웅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소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첫 영상도 임영웅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뉴스 기사 정말 많이 쏟아졌죠? 제가 어제 마지막에 전달해드렸던 내용들도 있고요. 20억 뷰, 150만 구독자 돌파 등등. 거기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오늘 닐슨 코리아에서 발표가 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방영했었던 방송 시청률, 티빙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프리한 닥터 실제 방송 시청률이 아마 집계가 될 것인데 아마 오전 8시에서 9시면 집계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점심시간 때쯤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정말 깜놀할 만한 대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쾌거 소식들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서 세우고 있는 이 TS 샴푸 벌써 50번째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공개될 임영웅님의 사진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TS 트릴리온이기도 한데요. 이 TS 트릴리온 최신 행보를 보면 대만에도 진출을 했고 이제 서양권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를 어떻습니까? 톡톡히 보고 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말 잘게 설명을 한 번씩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야말로 눈이 부신다. 라고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그럴 정도인데요.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광고업계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시청률에서까지 엄청난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거 기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점심시간 때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기록적인 소식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홍보십 증세가 또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 말일에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인 마이리틀 히어로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마이리틀 히어로까지 시간이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임영웅님이 경기도 지역의 트롯맨들과 깜놀 등장했던 사연을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 보이세요? 파주 장어타운이라고 돼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장님과 함께 간 지인분들인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인분들이겠죠? 어찌됐건 여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영웅님이 마이크까지 착용을 하고 딱 사진을 찍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임영웅님이 과거 뽕숭악당을 촬영할 때 나왔었던 바로 그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롯맨들과 임영웅님이 다 같이 마이크까지 차고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촬영을 장어집에서 한 건지 아니면 협찬을 받은 건지 아마 협찬을 받았겠죠? 사진을 쭉 줄여보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주 장어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파주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격표 근처에 임영웅님의 사진도 함께 있었는데 사인도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 많은 연예인분들이 들려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영탁님, 장민호님, 이찬원님, 김희재님 등등 정말 많은 이 연예인들이 들렸던 맛집답게 우리 탑6 멤버들도 이곳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현장에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과거 이렇게 방송 촬영차 이곳을 방문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굉장한 맛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영웅님의 과거 모습이 인스타그램에서 또 한 번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장면이죠. 임영웅님이 고향 포천에 당당히 미스터 트롯 슈퍼스타로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막 반겨주던 그때 모습을 한 팬분이 촬영을 해놨었는데 이걸 최근에 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영웅님이 너무나 멋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쏟아지고 있고요. 자, 나아가서는 요 장면은 사실 과거 임영웅님이 이렇게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추운 겨울 어느 날 모습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임영웅님이 유튜브 촬영을 했을 당시인데 이때가 사실 행사를 마치고 무대를 마치고 임영웅님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할머님과 어머님과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가던 모습인데 얼마나 이 두 여성분이 든든하시겠습니까? 든든한 임영웅님이 이렇게 키도 크고 장성해서 할머님도 챙기고 어머님도 챙기고 하다 보니 이 모습이 너무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긴 하지만 임영웅님과 할머님을 이렇게 지극히 챙겼던 우리 슈퍼 아티스트는요,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손주이자 아들의 역할도 든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 덕분에 치유가 됐다, 임영웅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 MBN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잘 등장했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씨가 준비한 특집 영상 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제가 과거 뽕뉴스 시절에 임영웅님과 임영웅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간증과 같은 사연을 제가 쭉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번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다 과거 뽕뉴스 시절의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 없이 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여기에 너무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연도 많은 수호천사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이 사연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뽕뉴스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또 다른 구독자분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과 사연 시작 전에 꼭 응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수호천사님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뽕뉴스님,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일찍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부모님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 사진 속에서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할 뿐이었죠. 왜냐하면 두 돌이 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뱃속에 제가 생겼고 서둘러서 먼저 살림을 합치셨다고 합니다. 아직 두 분이 어리셔서 집을 따로 마련하지 못했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불러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제가 태어난 뒤 어머니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러 할머니에게 저를 부탁한 뒤 두 분이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렇게 두 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고 하네요. 드레스 예쁜 걸 골라 온다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보냈을 거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살아오면서 기억이 오직
할머니와의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소풍 때에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발표회를 하는 날이면 친구들은 전부 다 엄마가 예쁘게 입고 찾아오는데 늘 저는 할머니가 오는 것이 내심 창피했습니다. 지금에 와선 정말 죄송스럽지만 당시에는 나이 든 할머니가 오는 게 싫어서 일부러 운동의 날짜를 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점점 삐딱하게 자랐습니다. 말리는 부모님이 없고 항상 오냐오냐 하는 할머니가 있어서인지 더욱더 말을 듣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자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쁜 짓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와서 반성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찰서도 들락날락하고 오토바이를 타기도 했죠.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들도 했습니다. 저 때문에 경찰서에 오던 할머니는 늘 경찰관들에게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동네 파출소 경찰들은 늘 저에게 할머니에게 더 잘하라고 뭐라고 했고 저는 그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날에는 할머니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응급실에 달려왔고 전 잔소리를 듣겠구나 싶었는데 할머니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눈물만 흘리며 오히려 저를 감싸는 모습에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무가내 엉망진창의 10대를 살아왔습니다. 학교만은 꼭 졸업하라는 할머니의 사정에 마지못해 출석 일수를 채워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지만 제 머리로는 대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도 잘 알고 있었고 굳이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돈 벌면 되지라는 생각에 일단 군대나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그냥 후딱 갔다 온다며 입소하는 곳에 오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가는 게 더 마음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군대를 갔고 할머니는 면회를 오겠다며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먼 곳에 뭘 오냐고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휴가 나가서 보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첫 휴가 때만 할머니를 보고 정작 휴가를 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 집에 잘 안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간만에 보는 할머니는 너무나 작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체구가 작았고 군대에서는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실제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예전보다 굽고 몸도 더 동그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제가 군대를 간 사이 식당 일을 하면서 청소 일도 하고 있었다 하더군요. 집에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 밥 3끼 먹을 정도는 되는데 왜 굳이 일을 사서 늘리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머니는 웃으며 그래도 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고집이 하도 세서 저도 말리다 포기했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당장 일을 해야지 싶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등바등 했지만 나중엔 귀찮아져 언젠간 되겠지 하며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배를 붙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눈물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신들에게 기도도 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그 누구라도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할머니는 암이었습니다. 더 슬픈 건 그 흔한 암보험 하나도 든 게 없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진통제를 받아들어 집에 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달부터 택배 상하차, 편의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기보단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평소라면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시간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온 것도 모르고 푹 빠져서 보고 있는 모습에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임영웅이란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며 꼭 젊을 적 저희 아버지와 닮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아버지 모습을 봤을 땐 하나도 안 닮고 임영웅이 훨씬 나은데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라고 콩깍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하고 키 큰 게 비슷하다는 말에 그거 빼곤 하나도 안 닮았는데 뭔 소리냐고 얼른 약 드시고 주무시라고 했죠. 할머니 몸이 더 걱정인데 TV에 푹 빠져서 잠도 늦게 자는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TV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찍 약 먹고 주무셔야 하는데 미스터 트롯이 하는 날에는 그걸 본다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임영웅이 뭐가 그리 좋은지, 눈앞에 있는 손자가 할머니 걱정하는 건 안 보이는지 짜증만 났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할머니의 낙인 것 같아 쉽사리 말리진 못했습니다. 옆에서 저도 함께 몇 번 봤는데 임영웅은 제가 봐도 참 저랑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임영웅도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컸는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는지 신기했습니다. 엉망으로 살아온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임영웅을 좋아하는가 괜히 질투도 났습니다. 나는 올곧게 못 살고 그래서 할머니가 임영웅을 더 손주처럼 바라보는 건가 싶은 통도 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픈 게 더 심해졌는지 놀랐는데 알고 보니 임영웅이 결승전에서 배신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배신자라는 노래가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자주 불러줬던 노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드린다며 젊은 적부터 할머니에게 불러줬다고 합니다. 당시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 중 그걸 제일 잘 불러서 듣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배신자가 되었었다고 그걸 여태 잊고 지냈다고 하시더군요. 먹고 살기 바빠서 추억을 다 잊고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시곤 TV를 하염없이 보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말없이 손을 다독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수시로 저에게 아버지 대신 배신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워낙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쑥스러워서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TV조선에서 하는 뽕숭악당 사랑의 콜센터를 매번 챙겨보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진통제를 투약한다고 해도 아프실 텐데 그 아픔을 꼭 참고 지내면서도 임영웅이 TV에 나오는 걸 보시면 아픔은 싹 잊으시고 푹 빠져서 보고 계셨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할머니의 유일한 낙인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치료를 하기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져서 약이 센 진통제만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차라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돈도 없고 그나마 보고 싶은 TV라도 실컷 보시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휴대폰도 좋은 걸로 바꿔서 유튜브를 보는 법도 알려드리니 처음엔 뭐 이런 걸 비싸게 샀냐고 속상해 하시더니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며 좋아하셔서 그것도 안 깊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생신에 불러드리려고 매일같이 저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임영웅이 부른 배신자를 들어가며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노래를 듣고 연습을 했는데 전 결국 할머니에게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곁으로 떠나신 겁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배신자를 불러드리지 못한 게 제 인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할머니에게 배신자를 불러드렸습니다. 한 해까지 제 목소리가 닿아야 할 텐데 자꾸 눈물이 흘러나와 목이 메어서 멋지게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했는데 너무 엉망이 되어서 모든 게 힘들고 속상하고 이젠 정말 혼자구나. 그동안 왜 진작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할머니가 계실 때 소중함을 왜 몰랐을까? 제 스스로가 너무나 밉고 화가 나고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방황하다가 이러면 할머니가 더 속상해 하실 텐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절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임영웅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졸릴 때는 큰 소리로 임영웅의 노래도 듣고 있습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바르게 살아오고 지금은 엄청난 트로트 가수가 된 임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힘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임영웅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은 바로 임영웅 형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제 각오를 더욱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49제를 마치고 편지를 몇 번이고 썼다가 지웠다가 했습니다. 지난 제 부끄러운 과거를 보이는 것이 민망해서도 있고 뭐 잘한 거라고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꼭 제 사연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유튜브를 보여드리며 노래를 틀어드리다가 우연히 뽕뉴스 채널에서 사연을 보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참 많구나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할머니를 위해 결심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형이 롤모델이라는 것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제 몫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멋진 청년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절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배신자 잘 부르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할머니 앞에서 직접 불러줄게. 그때까지 아버지랑 어머니랑 함께 나 열심히 사는 거 잘 지켜봐줘, 할머니. 부모님 두 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서 고마워. 할머니 보고 싶어. 라고 사연을 마치셨는데, 뽕뉴스가 참 읽다가 많이 좀 힘든 순간이 있었네요. 저도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긴 한데, 참 이런 걸 보면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코로나이긴 하지만 영상통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저나 영우님보다 어린 청년 같습니다. 뽕뉴스 또한 어린 시절 방황했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잘 느껴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있는 걸 매번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한 번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정말 많은 응원과 힘이 되어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젊은 청년 영우님을 형이라고 부르며 꼭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이분에게 우리 수호천사님들 일요일날 따뜻한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꼭 이 영상 뽕뉴스가 올려드린 거 댓글 한번 보시면서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참 뜻깊은 내용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후에도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고 싶지만 일요일은 뽕뉴스가 쉬는 날인 만큼 못 보셨던 영상 보시길 부탁드리고 월요일날 신나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감동적인 사연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전 남편의 암수술 연이어 2번을 했어요. 남편 암은 살아있는 한 계속 전이되는 암이라서 특별한 약도 없고 피검사를 매달 하여 수치가 높으면 수술. 17년도, 18년도에 남편이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딸도 난소를 수술을 하였고 저도 담낭 수술을 하여 한 해에 세 식구 모두가 수술을 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저는 소화 기능이 없어 잘 먹지를 못해 10kg 가까이 몸무게가 빠지고 작년은 발까지 수술을 하였는데 그게 잘못되어 많이 힘들었답니다. 올 초에 들어 코로나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저도 미스터 트롯에 빠졌죠. 하루하루 죽을 만큼 힘든 하루였는데 저 또한 트롯 가수에 빠져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영웅 카페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온 방안을 영웅님 사진으로 꾸미고 눈을 뜨면 영웅님을 노래 자기 전에 예약해서 듣고 하루를 마감하고 어제는 운이 좋았는지 대구 콘서트 예매를 하여 남편과 가게 되어 오늘도 힘들고 바쁘지만 12월 5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응원 재료를 구매하고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영웅님 우리 히어로가 저를 다시 살게끔 만든 것만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60이 넘은 나이에 카페에 등록해서 열심히 하트를 보내고 응원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영웅님 오늘도 뽕숭아 학당을 보니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좋은 노래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영웅님 화이팅 최고!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온 가족이 한 해에 다 수술을 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것만 같은데요. 영웅님의 이 좋은 영향력이 한 가족을 또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뽕뉴스가 며칠 전 올렸던 영웅님 노래의 깃든 힘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얼마나 영웅님의 노래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도 무척이나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손주와 둘이 살고 있는 할미입니다. 우리 손주의 부모 되는 아이들은 이혼을 한 상태이고 각자 집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손주와 저는 마치 부모 자식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던 중에 전 당뇨가 심해졌고 걸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집안의 생계는 손주가 모두 책임지게 되었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병원비까지 대고 있는 상태라 마음이 무척 아팠는데 저도 몸이 힘들어지니 삶이 낙이 하나도 없었고 의지도 없어졌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틀어놓은 방송에서 영웅님의 노래가 귓속에 들려왔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너무 좋아하길래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가 싶어 들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영웅님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손주도 너무 예쁘지만 영웅님에 대한 마음은 뭔가 달랐어요. 이제는 영웅님의 노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취소가 되어 실망하였는데 다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주는 내가 건강해지라며 할머니가 건강해지면 꼭 콘서트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몸을 관리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손주가 얼마 전 너무나 기뻐하며 서울 콘서트 티켓을 구했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손주와 둘이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드디어 영웅님을 실제로 보기 전날 밤입니다. 너무 설레이고 가슴이 떨리네요. 우리 손주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니 손주도 영웅님을 은인이라며 무척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해요. 이제 손주의 두 손을 잡고 콘서트에 갈 생각에 잠이 오질 않네요. 정말 보게 될 영웅님의 얼굴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은 행복한 밤이에요. 라고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당뇨라는 게 사실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정말 위험한 합병증이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걸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됐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셨을까요? 더군다나 손주와 이렇게 둘이 사시는 이 사연자의 분이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임영웅이란 사람 하나로 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